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어볼 영상은 그 맵 있잖아요. 그 바이너리 이진 탐색,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 이진 탐색 트리에서 이제 삭제 구현한 부분 바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해시 맵까지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리고 해시, 해시 모양대로 버킷 출력하고, 거기 저장된 데이터 출력해 주는 거. 이렇게 구현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삭제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여기서 딱 보면은, 자, 여기서 멈췄죠. 그리고 F10을 한번 눌러보면은 마이 맵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15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 맵에는 데이터가 15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루트 노드부터 쭉쭉쭉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대로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결과를 한 번씩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이 find 하는 거고, 데이터 키 넣고 이제 데이터 찾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분 탐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대 이의 로그 n만큼, 로그 n 정도의 이제 속도로 어, 이의 로그 n만큼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진 탐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프린트 리커시브로 한번 출력을 하면은, 현재는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여기 앞에가 키고 뒤가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50, 53, 55, 65, 80, 85, 90, 95, 100, 105, 110, 130, 150, 165, 170 순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디버깅이 멈췄네. 왜 이러지?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까지 한 번 더 개수 15개 출력을 해봤고요. 이건 이제 루프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제기를 루프로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영상에 남겨놨던 것 같아서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맵 라이브 코딩. 자, 그리고 단말로드 85를 지워봤습니다. 즉 여기서 이거를 지운 거예요. 얘가 이제 단말로드잖아요. 단말로드가 뭐냐면은 자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를 단말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를 지울 때는 어떤 식으로 지우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딜리트 노드로 가면요. 딜리트 노드 함수가 보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 우측값만 받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보편 참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보편 참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편 참조라는 것은 템, 템플릿이나, 잠시만, 템플릿이나 타입을 추론해야 되는 상황에서, 템플릿이나 타입을 추론해야 되는, 즉 오토 같은 거죠. 오토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이것도 잘못 눌렀네.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전달받을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측값이든 좌측값이든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보편 참조예요. 보편 참조라서 일단 전달받을 수 있는 게 보편 참조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게 좌측값인지 우측값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좌측값이든 우측값이든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이제 forwar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좌측값으로 들어온 거는 그대로 좌측값으로 사용을 하고, 우측값으로 들어온 것은 또 우측값대로 들어온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forward 함수고요. std forward 함수고요. 그다음에 보편 참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우측값이 들어오면은 이동 생성자나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돼야 되고, 좌측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대로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우측값 레퍼런스고요. 얘는 타입이 도출이 가능하잖아요. 즉 이미 템플릿에서 키하고 밸류 타입으로 여기가 키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타입은 도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우측값 레퍼런스고요. 타입 보편 참조도 여기다가 똑같이 두 개를 쓰는데, 보편 참조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유추가 안 된 상황에서 컴파일러가 이거에 대한 타입을 유추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우측 값인지 좌측 값인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즉 정수인지 뭐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사용자 정의 타입인지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을 보고 추론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뒤에 참조가 하나인지 우측값 참조인지 좌측값 참조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매개 변수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편 참조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 참조를 이용했을 때 내가 우측값과 좌측값을 나눠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forward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측값 참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시작은 루트 노드여야겠죠. 101, 100의 1번, 100의 값 1을 가지고 있는 루트 노드고요. 여기서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좀 올리고 제 메모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6칸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뭐야 해시맵이 올라왔구나. 해시맵이 아니라 마이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맵, 마이맵 여기서 타겟 노드에 루트 노드가 담겼고 그리고 타겟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널이 여기서 컨티뉴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도는 겁니다. 여기가 계속 반복문이 돌아요. 왜냐? 키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 들어온 키와 만약에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만약 같은 게 없어. 그럼 이제 타겟 노드가 널이 돼서 그냥 빠져나갈 겁니다. 이 아래 삭제하는 로직은 실행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85라는 키값을 넘겼죠. 85라가 여기 전달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5라는 노드를 지웠습니다. 자, 노드를 지워달라 요청을 한 상태고 85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돌 겁니다. 자, 돕니다. 85하고 프라이머리 키 100하고 비교를 하죠. 지금 이제 루트 노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루트보다 큰지 작은지 해서 클 거예요. 아니 작잖아요. 85가. 자, 그럼 얘는 안 타고 여기로 들어와서 타겟 노드는 레프트 차일드 노드, 즉 루트 노드의 레프트 차일드 노드가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80이잖아요. 타겟 노드가 80인데 여기서 보면은 키가 80이잖아요. 근데 80보다 85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라이트 차일드, 즉 80의 라이트 차일드 90으로 갈 겁니다. 90으로 가고 컨티뉴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얘는 90이 됐습니다. 90은 85는 90보다 작죠. 두 번째에서 타가지고 여기서 85가 될 겁니다. 자, 컨티뉴 하고 타겟 노드가 85죠. 얘보다 작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삭제가 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카운트를 마이너스 하는 거고요. 자, 단말 로드인 경우, 즉 단말 로드의 특징은 뭐죠? 단말 로드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요. 즉 단말 로드 현재 지금 타겟 노드가 85거든요. 지워야 될 노드예요. 얘를 지울 거예요. 자, 레프트 좌식도 널과 같고 오른쪽 좌식도 널과 같으면은 그리 엔드니까 널과 같으니까 단말 로드입니다. 단말 로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타겟 노드의 페어런츠 노드의 레프트 차일드는 타겟 노드, 즉 내가 어떤 내 부모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기 위한 코드입니다. 즉 85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아는데 현재 이 노드에 대해서 90 입장에서는 85가 지워지면은 어떤 right와 left가 있잖아요. 어떤 노드를 널 포인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연결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찾아주는 겁니다. 즉 타겟 노드의 페어런츠 노드, 즉 85의 페어런츠 노드는 90이죠. 그게 레프트 차일드, 얘가 가진 레프트 차일드와 타겟 노드가 같다. 즉 나와 같다면 내가 90 내 부모의 왼쪽 자식이다. 그러면은 왼쪽 자식을 널 포인터로 막아주고 그게 아니다. 오른쪽 자식이면은 오른쪽 자식을 널 포인터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딜리트하면 끝나요. 왜냐? 자, 85하고 95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92, 85와 레프트 차일드 관계예요. 얘는 페어런츠 가지고 있고 얘는 레프트 차일드로 가지고 있죠.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 페어런츠 얘 둘 다 널이니까 레프트 라이트 둘 다 널이죠. 단말로드라서. 그리고 페어런츠는 90이에요. 90으로 가보면 레프트 차일드는 85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널 포인터로 막아주는 겁니다. 널 포인터로 막아주면은 더 이상 85를 참조하는 객체가 없죠. 그럼 뭐다? 지워도 된다. 객체가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널 포인터를 합니다. 널 포인터로 막았어요. 자, 그리고 딜리트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타겟 노드에 그대로 페어런츠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 어차피 타겟 노드가 지워지면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막아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로 올라가 보면은 바뀌어 있죠. 현재 90인데 레프트 노드가 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 해주고 끝납니다. 브리크.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로 돌아왔죠, 흐름이. 그 다음에 호출 이거 한번 하면은
단말로드 지우고 개수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말로드 85 지웠잖아요. 그래서 50, 53, 55, 65, 80, 85 지웠으니까 그 다음 90이죠. 원래 80 다음 85 있어야 되는데 90이고 카운터 하나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대로 다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이 두 개 노드를 한번 지워본 겁니다. 자식이 두 개인 노드 130이죠. 자, 여기서 130을 지웠습니다. 이 경우가 조금 머리가 아파요. 이 경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 130을 지웠을 때 누가 130짜리로 올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130짜리로 올 것이냐. 왜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130이 여기로 오면은 자, 얘가 여기서 만약에 105가 와요. 안 되죠. 110이 옵니다. 110이 130짜리로 와요. 가능하죠. 왜냐? 130보다 작은 놈들은 여기 이 왼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30보다 큰 놈들은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 다음에 105가 오면은 안 되고 110이 와야 되는데 110이 와야 되는데 110이 오면은 110이 여기 오고 그다음 105니까 110은 1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105가 110보다 작아서 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110이 일로 왔을 때 150, 170, 165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선 165, 170이 와야겠죠. 제일 큰 놈이. 아예 제일 큰 놈이 와서 170이 와서 얘는 170의 왼쪽 자식 165는 170보다 작은 놈이니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165가 여기 오면은 165보다 큰 놈이 150이 돼 버리고 아닌데. 잠시만. 여기서는 중위 선행자나 중위 후속자. 무조건 여기 와야 무조건 중위 후속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위 선행자, 중위 후속자가 중위 순회에서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100을 기준으로 80과 130을 봤을 때 중위 선행자는 즉 100에 먼저 진행되는 80이고 그 다음에 13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위 선행자와 중위 후속자를 보면은 자 53 출력하죠. 그러니까 50 출력하죠. 그리고 53 출력하죠. 55 출력합니다. 그리고 건너뛰고 65, 80, 그 다음에 85, 90, 95 건너뛰고 100 출력하죠. 그리고 여기 갔다가 1로 내려와서 가장 그 다음 작은 100, 다음에 작은 105, 110 출력합니다. 그리고 130 출력해요. 그리고 쭉쭉쭉 그 다음에 103, 150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150 우측으로 내려가니까 150 삑삑 왼쪽 자식이 있을 때만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50, 165, 170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150이 이렇게 올라와야겠네요. 150이. 그래야 얘가 중위 후속자인 150이 올라오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식 두 개 130을 지우면은 엄마 못 보여드렸네. 자, 지금 이렇게 13개 됐고 쭉쭉 보면 100, 105, 110, 150이 됐죠. 원래 110, 130, 150인데 그대로 152, 110이랑 110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50이 1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 110, 150, 170, 165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하나 삭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아마 또 한 개, 자식 두 개, 자식 한 개 노드 이게 이제 조금 머리 아픈 비슷한 경우거든요. 여기서 65인데 65를 지울 때 자, 65에 오른쪽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한 개인 경우인데 얘를 그대로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얘에 대한 중위 선행자, 즉 얘가 실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호출돼서 출력되기 전에 얘 앞에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55잖아요. 그래서 얘의 중위 선행자인 55. 왜냐면은 50 처음에 출력하죠. 55 출력 안 하고 53 출력합니다. 그리고 55 출력해요. 그리고 나서 65로 넘어가기 때문에 55가
중위 선행자가 되고 이 중위 선행자를 65랑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들어왔죠. 얘가 키가 지금 100 뭐야? 키가 150이라고? 아, 65에서 그냥 넘어왔구나. 아하, 잠시만요. 이거를 살짝 헤매네요. 65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도 들어왔죠. 지금 키가 65입니다. 65 지울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중위 선행자를 가져다 올려놔야겠죠. 55를 올려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있는지 검색하는 겁니다. 있죠. 자, 타겟 노드가 80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립니다. 자, 그리고 타겟 노드가 드디어 65가 됐죠. 65면은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찾았다 하고 M 카운트로 내려옵니다. 단말 로드인 경우 근데 65가 단말 로드는 아니에요. 왜냐? 왼쪽 자식이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 안 됩니다. 자식이 두 개 있는 노드도 아니에요. 왜냐? 자식이 한 개 있거든. 얘는 한쪽만 있습니다. 오른쪽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한 개 있는 경우인데 타겟 노드에 레프트 차일드가 널이 아닐 때와 그 else면은 오른쪽 차일드가 널이 아닐 때죠. 근데 얘는 레프트 차일드가 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자, 프리 인 오더 즉 전 인 오더 중위 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중위 선행자 딜리트하는 겁니다. 이 코드가 거의 비슷한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수로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오더 딜리트고 여기도 프리 인오더 딜리트로 해가지고 중위 선행자를 결국에는 골라서 값을 바꾸고 지우는 작업을 하는 코드거든요. 여기 중위 선행자 삭제죠. 자, 보면은 일단 인오더 노드 즉 중위 선행자를 찾습니다. 타겟에 레프트 차일드로 먼저 한번 보내요. 왼쪽으로 한번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게 중위 선행자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위 선행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모 노드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노드는 자식이 선행자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왼쪽 자식의 경우 얘보단 작잖아요. 작은데 그 다음부터 얘보다 큰 놈들을 찾아와야 중위 선행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지우려고 하는 타겟이 65잖아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한번 간 다음에 계속해서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가 해당 노드의 중위 선행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죠. Y문 돌리면서 오른쪽이 널이 아니면은 계속 오른쪽을 전달합니다. 돌려요. 한번 돌렸어요. 자, 이 노더의 right child가 널이죠. 자, 그러면 이 노더는 값을 뭘 가지고 있을까요? 보면은 55 가지고 있죠. 중위 선행자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중위 선행자의 left child. 자, 왼쪽 자식이 있는지를 비교를 왜 해야 되냐면 오른쪽 자식은 어차피 비교를 안 해도 돼요. 왜냐? 오른쪽 자식이 있었다면은 계속 내려갔을 거거든. 즉 오른쪽 자식은 무조건 없다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왼쪽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얘를 지웠을 때 53과 55의 부모인 50을 서로 연결해줘야 이 아래 있는 노드의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가 레프트 차일드가 53이라는 레프트 차일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53이라는 레프트 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어떤 코드냐? 자, 이 노드의 레프트 차일드 노드 즉 53의 페어런츠를 50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노드의 페어런츠로 연결해 줘요. 그럼 53과 50이 지금 53은 50을 가리키고 있어요. 55에 대한 페어런츠 노드의 값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50의 자식은 55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겁니다. 사망 연산자를 통해서 진행을 한 코드가 이 노드, 즉 중위 선행자 노드의 페어런츠 레프트 차일드가 중위 선행자 노드의 페어런츠 레프트 차일드가 이 노드의 페어런츠 노드 레프트 차일드와 같다면은, 즉 얘가 만약에 왼쪽 자식이라면, 즉 55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이라면은 물음표 뒤에를 수행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물음표 이 콜론 앞을 수행을 하겠죠. 콜론 뒤를 수행을 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자, 55는 50의 왼쪽 자식이 아닙니다. 오른쪽 자식이에요. 자, 왼쪽 자식이면은 이걸 수행한다 그랬는데 오른쪽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수행합니다. 자, 이거는 뭐다?
인오더 노드의 페어런츠 노드의 라이트 차일드, 즉 인오더 얘가 중위 선행자, 얘가 인오더 노드잖아요. 지금 중위 선행자의 페어런츠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을 인오더의 레프트 차일드로 바꾼 겁니다. 즉 얘의 페어런츠도 50이고 50의 라이트 차일드도 5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완전히 이어졌고 55는 그제서야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됐습니다. 자, 도비가 됐어요. 이제 여기랑 여기랑 바꾼 다음에 얘를 지워주면은 깔끔하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50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페어런츠 노드가 보면은 50이죠. 50에 라이트 차일드가 5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의 페어런츠도 50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둘이 단단하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고 55는 도비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영혼이 되었어요. 자, 이제 옮겨줍니다. 자, 무브를 통해서 옮겨줘요. 무브. 자, 무브라는 것은 알밸류, L밸류를 R밸류로 바꿔서 이동 연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거든요. 이 무브를 사용한 이유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페어 데이터 있잖아요. 타겟, 즉 이 65라는 값은 사라져야 돼요. 삭제할 값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값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임시 객체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값으로 복사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깊은 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포인터가 있는 경우에 깊은 복사를 하면은 얕은 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 하나의 데이터를 n개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n개의 포인터 중에 하나가 소멸되면서 가리키고 있던 데이터까지 같이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들은 뭐죠? 댕글링 포인터죠. 왜냐? 내가 가리키고 있던 데이터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포인터로 인해서 삭제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참조하거나 또 지우려고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 지운 주소를 또 지우는 더블 프리 문제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다 역참조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댕글링 포인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포인터도 얕은 복사가 가능하게 해줘요.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받고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그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는 식의 깊은 복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포인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포인터도 그냥 일반 값처럼 주소를 복사해서 넘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댕글링 포인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댕글링 포인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블 프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포인터를 값으로 복사해 전달했거든요. 그냥 포인터 그 자체를 복사해 전달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임시 객체, 즉 65를 가지는 타겟 노드에 데이터들을 다 0이나 널로 초기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뭐냐? 타겟 노드도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지금 생긴 인 오더 노드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 오더 노드가 이렇게 딜리트를 해버리죠. 그럼 타겟 노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도,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도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겟 노드 입장에서는 잘못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었던 건데 타겟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여기서는 무브를 통해서 이 타겟 노드가 L밸류인데 R밸류로 전달을 합니다. 데이터를 전달을 해요. R밸류로 전달하기 때문에 타겟 노드의 엠페어 데이터의 모든 값들은 다 0과 널 포인터로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의 포인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동의 개념입니다. 즉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거죠. 소유권을 n개의 포인터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전달해 주면서 난 더 이상 이제 쓰이지 않아. 그래서 0과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해도 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개념입니다. 소유권의 이동이 이 이동이라는 개념이고 무브 함수는 이 이동이라는 개념은 R밸류 우측값 참조로만 통해서, 즉 R밸류를 참조하는 우측값 참조 R밸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동이라는 개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L밸류를 R밸류로 변경해서 템프 페어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템프 페어에는 어떤 코드가 불릴 것이냐? 자, 이렇게 모양만 보면 뭐죠? 그렇죠. 복사 생성자가 불려야 되죠. 복사 생성자가 불려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펭귄 두 개의
우측값 레퍼런스에 이동 생성자가 불리게 됩니다. 이 복사 생성자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알던 복사 생성자는 이거죠. 근데 이게 불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측값 레퍼런스입니다. 우측값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우측값 레퍼런스를 뭘 참조하냐? 우측값을 참조합니다. 우측값은 뭐냐? 10, 5 이런 코드에 적힌 매직 넘버 그런 것도 우측값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방금처럼 임시 객체, 즉 한 번 쓰이고 말 객체들도 우측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브를 통해서 분명히 타겟에 엔페어 데이터는 값이 있었어요. 값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객체가 임시 객체도 아니었고 이미 생성돼서 존재하고 있던 그런 값을 가진 객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L밸류가 R밸류가 돼서 무브란 함수 안에서 R밸류가 돼서 반환되는 게 R밸류입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R밸류를 R밸류 레퍼런스로 참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우측값 우측값 참조를 값으로 매개 변수로 가지는 이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키 세팅하고 키 0으로 막아주죠.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막아줌으로써 이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새로 생기는 템프 페어에 이전을 한 겁니다. 템프 페어가 그러면 65와 4를 가지고 있고 타겟의 엔페어 데이터는 0과 0을 가지고 있죠.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얘는 사용 못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회용이기 때문에. 왜냐? 삭제할 거거든요. 값만 바꿔줘도 돼요. 값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어 데이터에 다시 넣습니다. 인 오더에 페어 데이터도 무브로 똑같이 넣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동 생성자죠. 왜냐? 이동 생성자래. 이동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대입과 생성자, 대입 연산자와 생성자의 호출되는 기준은 왼쪽에 오는 객체가 생성 전이냐 아니면 생성된 이후냐에 나눠서 생성되기 전이면은 복사 생성자 또는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생성된 상태에서 는을 하면은 이동 대입 연산자나 일반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무브로 전달했기 때문에 노익셉트 적어준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꼭 비교를 해준 다음에 똑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인오더의 페어 데이터에는 무브 템프 페어 해가지고 타겟의 데이터를 여기다 옮기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오더에는 삭제할 65라는 값이 담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오더에는 65라는 값이 담기게 됐고 타겟의 페어에는 그대로 55가 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겟과 인오더는 서로 개념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오더를 지우는 거죠. 왜냐? 얘의 값을 여기다 복사해놓고 55라는 값을 복사를 해놓고 65를 여기로 옮긴 다음에 이 노드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냐? 이 노드는 더 이상 참조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53은 더 이상 55를 참조하지 않고 50을 참조하고요. 55는 더 이상 50은 이제 더 이상 55를 right child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3을 right child로 가지고 있거든요. left child. 그쵸. right child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오더를 지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출력하고 하면은 자, 65가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죠. 55, 80, 95, 90, 그러니까 90, 95, 100, 105, 110, 150, 165, 170으로 이렇게 잘 지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개 있는 노드 150 얘 지울 때 얘는 이제 얘의 후속자 중위 선행자가 아니다. 얘 중위 후속자가 올라와야죠. 165가 올라오게 됩니다. 중위 후속자 즉 인오더 포스트 인오더 딜리트가 해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50을 지우면은 165, 170, 110, 165, 170, 110, 150, 165에서 150이 잘 지워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누수도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리어합니다. 클리어는 이걸 다 돌면서 이제 이걸 레벨 순회하거든요. 클리어는 레벨 순회로 만들었어요. 레벨 순회가 뭐냐면은 계층마다 이렇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층을 순회하면서 다 지우는 방식이라서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레벨 순회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노드 하나하나 이제 다 들어가서 클리어 삭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딜리트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메모리 누수도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렇게 잘 출력을 하고 잘 지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삭제 이렇게까지 구현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